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이제 1030원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으로 10,000원 돌파를 했는데 작년 대비로 1.7% 정도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급으로 따지면 이제 82,40원이고요.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이 월급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이 또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일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가 있지만 네. 그것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뭐 국적이라든가 고용 형태 상관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는 제도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조금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2017년 대선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면 모든 대통령 후보들, 당시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10,0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시간상의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대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이제 경제 구조라든가 노동시장 상황 등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합한 최저임금 정책과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습 체불을 끊겠다라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그 공표가 됐는데요.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개정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22일에 공표가 되었고요. 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하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감점 등의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사업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출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명단이 공개됐는데 또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퇴직자한테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네.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재직근로자한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3배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개정이 됐죠? 네네. 작년 10월 22일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9조 제1항 7호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폭염 등의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네. 작년 여름이 이제 굉장히 더우지 않습니까? 검정 그런 덥죠.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로자가 그 더위에 노출되다 보면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업주의 예방 조치 노력을 좀 강화한 것이고요. 이 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 있고 그 이전에 노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조금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보면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약간은 시원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요. 네, 요거는 사실 뭐 기존부터 시행은 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제도를 확대한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자와 근로자를 지원을 해서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조금 더 제공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약 장려금 유형 2라고 그래서요. 네. 이제 5인 이상, 이 업종이 이제 빈 일자리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뿌리산업 같은 10개의 업종을 지정을 했고요.
이러한 업종에 있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면 그 기업에 1년에 72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주고요. 예.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지만 네. 새로 신설된 부분은 청년들한테도 장기 근속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18개월 근무하면 2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24개월 근무하면 480만 원을 이건 청년한테 직접 지급을 네.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기업에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청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 청년들한테도 중소기업에서 좀 오래 근무할 경우에 조금 좀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이 좀 확대 개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2년 차에 지급을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1년 이내 이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좀 적응도 하고 또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뭐 통계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청년 일자리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중장년 일자리 관련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퇴직한 중장년들은 이제 내가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좀 신설이 됐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그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은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은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업종을 좀 바꿔서 다른 분야에서 조금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하기는 어렵고 좀 그 분야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중장년 경력 지원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중장년 분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자격 취득을 하거나 그 분야에서 어떤 조금 다른 업종에 가서 일 경험을 좀 하고자 할 때 이분들한테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직무 교육하고 직무 수행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또 지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단순 노무직 같은 것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전기 기사라든가 공조 기능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같이 어느 정도 자격이 필요하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업종에서 우리가 중장년분들, 은퇴한 분들한테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계시면 네. 운영할 때 그 운영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수당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